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그런데 왜 민주정부 10년이 경제를 죽였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국민이 그냥 받아들였을까? 이건 우리 긴 역사가 있습니다. 60 처음에 그 4.19 혁명으로 민주당 정권 세웠을 때 장면 총리 중심으로 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5.16 쿠데타로 넘어졌어요. 박정희 소장이 그걸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경제성장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100년 전쟁이라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거 뭐 100만 이상이 클릭해서 보셨는데 거기 보면 미국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을 열심히 가르쳐줬다고 나오더라고요. 누가 뭐 미국이 가르쳐줬던 박정희 대통령의 독창적인 방법이었든 간에 뭘 했냐? 수출해야 된다. 우리 무조건. 뭐 그 기름도 안 나고 뭐 천연 지하자원이 없으니까 부지런한 국민밖에 없으니까 빡빡 이래가지고 물건 만들어 수출해야 된다. 수출을 시작하면서 이걸 빨리 늘리려면 재벌 중심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 주도 수출 지향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근데 71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대중경제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재벌 중심이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나중에 무너집니다. 중소기업이 탄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4대 강국이 한반도를 평화 보장을 해서 분비를 줄여갑시다. 예비군을 없앱시다. 부유세를 도입해서 복지를 도입합시다. 등등을 주장했어요. 근데 졌죠. 그러니까 61년에 이 관주도의 국가주도의 수출 지향 재벌 중심 고도성장 정책은 한 번도 변화 없이 97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97년에 결국 부도 사태가 나는 거죠. 재벌 중심이라는 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처음에 50년대에는 삼성이 설탕 만들던 회사거든요. 그다음에 제일보직이라고 양복을 만들었어요. 제일제당과 제일보직에서 임금을 조금 주고 노동자들한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또 투자해요. 다른 삼성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백색가전을 만들어요. 여기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칼라 텔레비 만들어요. 거기서 번 돈을 핸드폰 만드는 데로 쓴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 처음에 60, 70년대 우리나라에 공장이 없던 시절, 농업국가였으니까 국민의 90%가 농민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재벌이 돈을 벌면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고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이게 어느 지점을 넘어가니까 더 이상 지을 공장이 없는 거예요. 기술이 그렇게 빨리 발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벌들 간에 대가리 박치기 나오고 뭐 과잉 투자, 중복 투자, 거기다가 정부 허가 관주도니까 정부 허가 받으려면 돈 갖다 매기고 이러는 과정에 중복 과잉 투자 이러면서 IMF 체제가 온 거였죠. 근데 이 IMF 체제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 속에 편입시키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물결을 대한민국 경제에 갖다 박는 거예요. IMF가 우리에게 강제한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고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라. 두 번째는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을 개방하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도 나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잘라낸 거죠. 그때 자영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외국인이 10%의 일에 갖고 있고 이럴 때는 정부가 재벌을 불러서 협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정주영 불러서 너 울산에다가 현대조선소 만들어. 아 이거 가능할까요? 뭐 안 하는 거야? 너 아예 사 적을래? 이 협박해서 다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자 낮추자 이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단기 순이익을 높이는 것밖에 없고 한국 경제 미래 전략은 아무 관심이 없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첫째, 임금을 낮추는 거죠. 원자재 값을 낮추는 거죠. 하청 단가를 후려치는 거죠.
중소기업의 기술을 뺏어서 다 말아먹는 거죠.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 독재했던 60년대부터 했던 게 초반에는 진행이 가능했는데 이게 이미 8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한계가 와서 조정을 했어야 됐는데 안 하고 97년 그냥까지 가는 바람에 혹상 나라가 주저앉은 거잖아요. 그때까지 누가 집권자였어요? 한나라당이었잖아요. 그거 망가뜨려 놓고 국민들이 장동구에서 금끈에다가 3년 만에 졸업했어요. IMF를. 그러고 탄탄하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97년부터 민주정부 10년 특히 국민의 정부 시절에 중산층이 다 무너진 거죠. 고용환경이 형편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민주정부 10년이라고 예전부터 30년 전부터 맨날 중산층과 뭐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중장창 떠들었는데 맡아놓고 보니까 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의 삶은 어려워진 거예요. 한나라당이 잘못했어요. 덤태기는 다 민주정부 10년이 쓴 거예요. 끝날 때쯤 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네. 나아진 게 하나도 없네. 민주정부 10년 했는데 나아지지 않았으니 그럼 다시 박정희 대통령 방식이 더 좋겠다.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가 선글라스 끼고 다녀서 당선된 거죠. 실제로 그때 했어야 되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였습니다. 재벌을 견제해서 더 이상 그 중소기업 영역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중소기업 보유업종하고 골목상권 보호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등등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까꾸로 간 거죠. 부자 감세 5년 동안 90조 해줬습니다. 논리는 간단해요. 그 레이건이 한 얘기니까. 큰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재투자해서 고용한다. 이게 낙수 효과예요. 이 낙수 효과가 없다. 이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97년도 이후 모든 수치가 다 입증해요. 참여정부 때 정경련이 하도 투자를 안 하니까 아주 심도 깊은 그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왜 투자 안 하십니까? 1위, 할 게 없어서. 투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 세금이 많아서 3%, 7번째 이유쯤 돼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알고 한 거예요. 그게. 부자 감세해봐야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했기 때문에 사악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왜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 복지가 과도가 됐을까? 이거는 MB 정부 들어오자마자 이 기록적인 역주행이 오잖아요. 아니, 저도 이번에 워싱턴 가서 처음 봤는데 거기 운하가 있더라고요. 운하 옆으로 이렇게 걷는 길이 있어서 그걸 한 몇 킬로 걸었는데 150년 전에 운하를 판 거예요, 거기. 그런데 운하 파다가 철도 기술이 나와가지고 철도를 놓는 순간 폐기했어요. 그 운하를. 150년 전에. 근데 지금 KTX가 다니는데 뭔 놈의 운하야. 이 공사를 받은 건설업체 지금 이제 조사하고 있는데 이 MB가 졸업한 고등학교 그 동문이 관계하는 회사가 콘소시엄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3분의 2는 그쪽에서 가져갔어요. 공사를. 낙동강 구간 경우에. 그 기록적인 역주행 거기다가 월가가 완전 무너졌죠. 그 비슷한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아득했고 여기 와서 많은 분들에게 아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저도 저의 삶부터 시작해서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 국민 모두 일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거 아닌가 싶어요.